도희가 포장지를 뜯는 순간 지우가 숨겨둔 그림 아래에서 나진이의 이름이 드러났어요. 도희의 손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이건 나진이 그림이잖아. 지우는 놀라지도 변명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림 쪽으로 다가와 바닥에 닿은 모서리부터 확인했습니다. 도희는 그 짧은 행동만으로도 자신보다 그림을 먼저 걱정했다고 받아들였어요. 왜 오빠가 얘 그림을 갖고 있어? 지우는 천천히 그림을 바로 세운 뒤 단 한마디로 대답했어요. 내가 샀어. 도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왜? 질문은 짧았지만 이미 원하는 답은 정해져 있었어요. 지우가 진이에게 관심이 없다고 말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우는 그림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마음에 들어서. 그 한마디가 도희에게는 어떤 변명보다 잔인하게 들렸어요. 예상 스토리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일이 벌어지기 전 도희는 아버지의 상태가 괜찮다는 말을 전하며 지우의 방을 찾아왔어요. 쇼핑한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놓으며 자신이 얼마나 바쁜 시간을 보냈는지 이야기했지만 지우의 반응은 평소보다 짧았습니다. 도희는 지우가 자신의 안부를 제대로 묻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그 무심함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그러다 방 한쪽에 세워진 포장된 그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새로 산 작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포장지를 벗겼는데요. 드러난 것은 자신이 가장 보고 싶지 않았던 이름이었습니다. 나진이. 도희는 그림을 세게 내려놓았고 모서리가 바닥에 부딪혔어요. 지우가 급히 손을 뻗어 작품부터 살폈습니다. 그 모습에 눌러두었던 감정이 곧바로 터졌어요. 내가 다칠까봐 걱정되는 게 아니라 그림 상할까봐 걱정돼. 지우는 도희의 손보다 작품을 먼저 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그림을 거칠게 다뤘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일부러 그런 거잖아. 도희는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래. 나진이 그림이라 싫어서 그랬어. 그래서? 지우의 얼굴에서 남아있던 인내가 사라졌습니다. 너 그림 그리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그거밖에 안 돼? 도희는 자신이 공격받았다는 사실에만 집중했어요. 뭐가 또 마음에 안 드는 건데? 지우는 질투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작품을 함부로 대하는 태도를 정면으로 짚었어요. 내 그림을 누가 이렇게 다뤄도 괜찮겠어? 도희는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오빠가 내 그림보다 나진이 그림을 더 아끼니까 이러는 거잖아. 지우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림을 산 이유가 진이 때문은 아니었지만 지금 자신이 왜 이 작품을 이렇게까지 지키고 싶은지는 스스로도 정리되지 않았거든요. 도희는 그 침묵을 자신의 의심에 대한 인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역시 나진이 때문이네. 지우는 서랍에서 구매 영수증을 꺼내 도희 앞에 내려놓았어요. 날짜는 진이가 차민기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기 전이었습니다. 누가 그린 건지 알기 전에 샀어. 도희는 잠시 영수증을 내려다봤습니다. 진이라는 이름을 알고 선택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 오히려 더 불안했어요. 사람을 알기 전부터 그 그림에 끌렸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이 장면을 그냥 넘기시면 아쉬우실 거예요. 이 다음이 핵심이거든요. 도희는 영수증을 밀어놓고 방을 나갔어요. 문이 닫힌 뒤에도 지우는 곧바로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닿았던 그림의 모서리를 닦으며 손상된 곳이 없는지 살폈어요. 그때 임중빈이 들어왔습니다. 문 밖에서 두 사람의 언성이 높아지는 소리를 들었지만 바로 끼어들지 않았어요. 방 안에 남은 그림과 지우의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했습니다. 도희가 저 그림을 건드린 게 그렇게 화가 났니? 지우는 단순히 그림 하나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도희가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의 작품까지 함부로 대하는 모습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임중빈은 아들의 말을 듣고도 도희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우의 마음이 어디에서 멈춰 있는지 확인하려 했어요.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내가 이제야 제대로 보기 시작한 걸 수도 있다. 지우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 말이 도희만을 향한 것인지 자신을 향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았어요. 임중빈은 도희 아버지에게서 받은 연락을 보여줬습니다. 건강 문제로 더 늦기 전에 두 사람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결혼을 확정한다면 도희를 한국에 남겨두겠지만 지우가 망설인다면 함께 영국으로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선택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우는 그동안 결혼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도희가 자신과 함께할 사람이라고 생각해왔어요.
하지만 방금 전 도희가 진이의 그림을 거칠게 내려놓는 모습을 본 뒤에는 아무 대답도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임중빈은 아들을 재촉하지 않았어요. 도희를 얼마만큼 사랑해? 지우는 한참 뒤에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임중빈은 지우가 피하고 있던 결론을 그대로 꺼냈어요. 그런데 결혼할 만큼 사랑하는지는 모르겠다는 거구나. 지우는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결정은 내 몫이다. 아버지가 방을 나간 뒤 지우는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결혼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문자만 보냈습니다. 도희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지우가 망설이는 이유를 진이에게 돌렸어요. 이 장면을 그냥 넘기시면 아쉬우실 거예요. 이 다음이 핵심이거든요. 신경질이 난 도희는 곧장 선경을 찾아갔습니다. 선경은 굳은 얼굴만 보고도 지우와 다퉜다는 걸 알아챘지만 먼저 묻지 않았어요. 도희는 이전에 선경이 장난처럼 던졌던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전에 저보고 출판사에 들어가서 망쳐놓으라고 하셨잖아요. 선경은 대수롭지 않게 웃었어요. 그건 그냥 기분 나빠서 한 농담이었어. 하지만 도희는 웃지 않았습니다. 저 진짜 출판사 들어가도 될까요? 선경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단순히 질투 때문에 나선다는 사실을 눈치챘지만 도희는 자신의 속내를 감췄습니다. 애니메이션 원화 작업에 참여하면 작가로서 도움이 될 것 같고 지우와 함께 일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선경은 곧바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거기 들어가면 지우가 좋아할 것 같니? 도희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싫어해도 제가 필요해질 거예요. 선경은 도희를 돌려보낸 뒤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농담으로 던진 말이었지만 도희의 욕심을 이용하면 출판사를 자신의 조건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었어요. 선경은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 기획에 투자자를 붙여줄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조건은 참여 작가를 자신이 추천하는 것이었습니다. 태호는 구체적인 이름을 듣지 못한 채 일단 제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선경은 통화를 끝낸 뒤 도희가 남기고 간 말을 떠올렸습니다. 출판사에 들어가고 싶다는 욕심은 도희의 것이었지만 그 욕심을 출판사를 흔드는 도구로 바꾸는 건 선경의 선택이었어요. 그냥 내보내는 것보다 버티기 어렵게 만든 뒤 자신이 내민 조건을 잡게 하는 편이 훨씬 확실했으니까요. 또한 선경은 건물 관리인에게 연락하여 노래교실뿐 아니라 출판사와 정아의 카페, 진이의 화실까지 모두 임대료를 30% 올린 새 계약서를 전달하라고 했어요. 관리인은 한꺼번에 올리면 세입자들이 단체로 반발할 수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선경은 오히려 그 점을 이용하려 했어요. 그래야 특정한 곳을 내보내려는 것처럼 안 보이죠. 관리인이 나간 뒤 임대 현황표를 펼쳤습니다. 출판사와 카페, 화실은 서로 손님과 일을 나누며 이어져 있었어요. 한 곳이 흔들리면 나머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경은 출판사 이름 위에 손가락을 올렸어요. 태호가 버티지 못하도록 주변까지 함께 흔들 생각이었습니다. 새 계약서를 받은 태호는 진이와 정아를 불렀습니다. 정아는 카페 수익으로 30% 인상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진이도 첫 월급조차 받지 못한 상황에서 화실을 유지하기가 막막했습니다. 태호는 출판사를 옮길 수 있다고 말했지만 정아와 진이의 공간까지 함께 흔들린다는 점이 문제였어요. 그때 선경에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임대료가 부담된다면 해결 방법이 있다는 말에 태호는 투자 제안을 떠올렸어요. 하지만 조건을 듣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선경이 추천한 작가는 도희였고 단순한 참여가 아니라 최종 원화 선택권까지 요구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진이는 사실상 보조 역할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어요. 태호는 오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 조건이면 투자도 필요 없습니다. 통화를 끊자 진이가 자신 때문에 거절한 것인지 물었어요. 태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이 씨 때문이 아니라 작품 때문이에요. 작품을 망칠 돈은 투자금이 아니라 빚이니까. 태호가 거절했다는 보고를 받은 선경은 화내지 않았습니다. 관리인에게 다음 단계로 진행하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거절 가능성까지 계산해둔 얼굴이었습니다. 그 무렵 병원에서는 영주와 승연, 마이가 황 박사의 연락을 받고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승연은 또 나쁜 소식을 들을까봐 먼저 오름이에게 문제가 생겼는지 물었어요. 황 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식 준비를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마이는 바로 뜻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기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나서야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승현은 기증자가 누구인지 물었지만 본인이 신원을 밝히지 않기를 원한다는 답만 돌아왔어요. 영주는 의자에 앉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세리 앞에서 무릎까지 꿇었지만 결국 다른 길이 열렸다는 허망함보다 오름이가 살 수 있다는 안도감이 먼저 밀려왔거든요. 황 박사는 최종 절차가 남아있으니 차분히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상담실을 나왔고 마이는 승현의 손을 붙잡은 채 병실로 돌아갔어요. 병실로 돌아온 마이는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손끝부터 떨렸어요. 승현은 아내의 어깨를 붙잡았고 영주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누구도 기증자의 이름을 알지 못했지만 그 사람이 마음을 바꾸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만은 같았어요. 복도로 나온 영주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전날 자신을 집 앞까지 바래다준 사빈이었어요. 사빈은 무너진 영주에게 오늘까지만 속상해하라고 했고 영주는 오늘까지만 그러겠다고 답했었거든요. 전화를 받은 사빈에게 영주가 말했습니다. 사빈 씨한테 알리고 싶었어요. 날 너무 위로해준 사람이니까. 사빈은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어제 한 말처럼 정말 오늘부터 좋은 일이 시작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영주는 고맙다는 말을 전한 뒤 잠시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오름이에게 이식 희망이 생겼다는 소식을 전한 뒤 영주는 사빈과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기쁜 마음에 행복해하는 영주를 보고 사빈은 노래교실에서 더 밝게 웃어달라고 말했어요. 영주는 아까 찾아온 임대인 이야기를 하며 오랫동안 임대료가 오르지 않았으니 건물주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애써 넘기려 했어요. 하지만 다른 곳을 알아봤느냐는 사빈의 질문 앞에서는 웃지 못했습니다. 노래교실은 방음도 필요했고 수강생들이 오기 쉬운 위치도 중요했어요. 갈 곳이 없어요. 여기서 나가면 다시 시작하지 못할 것 같아요. 영주는 선경과 사빈이 가족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영주는 건물주가 직접 찾아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곳을 알아보라고 했다고 노래교실을 계속 붙잡아야 할지 포기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오름이가 살 수 있다면 다른 건 다 내려놓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자신의 자리를 잃는다고 생각하니 겁이 났습니다. 사빈은 그만두고 싶은지 물었어요. 영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만두고 싶은 게 아니라 방법이 없는 거죠. 사빈은 그 얘기를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다음 날 사빈은 관리인을 만나 한의원 계약 조건부터 확인했습니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 안쪽 공간을 줄이고 그만큼 노래교실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지 물었어요. 자신이 사용하는 면적과 비용을 조정하면 건물 전체에서 받는 금액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리인은 건물주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사빈은 특혜를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한의원이 더 부담하고 노래교실이 덜 내는 방식이 계약상 가능한지만 확인했어요. 관리인은 이 제안을 선경에게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사빈이가 먼저 그런 제안을 했다고요? 선경은 사빈이 자신의 공간과 비용을 줄여 영주를 돕겠다는 사실에 표정이 굳었습니다. 한편 사빈은 노래교실에 있는 영주에게 찾아가 한의원 공간을 줄이고 그만큼 노래교실 부담을 낮추라고 말했어요. 왜 사빈 씨가 그런 것까지 해요? 사빈은 잠시 영주를 바라보다 대답했습니다. 영주 씨가 포기하고 싶어서 포기하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누군가 밀어낸다고 포기하는 건 모른 척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편 태호는 선경의 제안을 거절한 뒤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임대료와 투자금이 동시에 막히면 출판사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도 작품의 방향을 넘겨주는 순간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의 계산 속으로 들어간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호와 진이, 정아는 출판사에 모여 임대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태호는 옮길 장소를 알아보겠다고 했고 정아는 카페까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찾아보려 했어요. 진이는 화실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프로젝트를 지킬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때 출판사 문이 열렸어요.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도희였습니다. 진이는 생각하지 못한 얼굴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네가 여긴 왜 왔어? 도희는 대답 대신 선경이 준비한 투자 제안서를 태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오늘부터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려고요. 태호는 이미 그 조건을 거절했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하지만 도희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대표님 허락만 받으러 온 거 아닌데요? 바로 그때 도희 뒤로 지우가 들어왔어요. 지우 역시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도희는 지우의 팔을 붙잡고 진희 쪽으로 돌려 세웠어요. 오빠가 결정해. 나랑 같이 일할 건지 나진희 씨랑 계속 일할 건지. 지우의 시선이 도희에게서 진희에게 옮겨갔습니다.